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정권의 철권 통치를 끝내는 계기를 만든 민주화 운동.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사이에 큰 족적으로 남겨질 부마항쟁 기념일의 의미, 임선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10월 16일 시작된 부마 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18년 철권 통치와 유신 독재 체제를 끝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에 대한 각성의 계기가 됐던 이 민주화 운동은 그 큰 의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기념일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처럼 국가 기념일로도 기억되지 못했고 제대로 된 기념 사업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은 올해 마침내 정부는 그 기념일인 10월 16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합니다. 지난달 2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입법 예고했고 다음 달 5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법제처 심사를 하게 되고 거기 심사 끝난 후에는 차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고 관보에 기재되면 이제 기념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마 민주항쟁 기념 행사는 정부 주관으로 개최될 전망입니다. 국가 기념일 지정을 전환점으로 부마 민주항쟁 기념관 건립 등 부산 시민이 품고 있는 민주정신을 되새기는 각종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념관도 짓고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쉽게 가서 부마항쟁이 어떤 것이었던가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민적 공간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하는 부마 1979 유신의 심장을 쏟아 전시 행사도 4일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전시를 시작으로 10월 예정된 부산 민주공원 행사까지 전국 순회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대학교 미술관 건물 외벽 붕괴 사고로 학교 환경미화원이 안타깝게 숨졌는데요. 이 건물에 대해 국과수가 정밀 감식을 벌였는데 이게 부실 시공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에 붙은 벽돌이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지난 5월 부산대 미술관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 사고로 60대 미화원이 깔려 숨졌습니다. 국과수는 정밀 감식 결과 이 건물이 애초부터 부실하게 시공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물 외장재로 벽돌을 부착하면서도 고정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종의 건축 규칙인 표준 시방서에 따르면 외벽의 수직 하중을 잡는 앵커는 90cm, 수평 하중을 잡는 철근은 50c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사고 건물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지어졌다는 것. 사고가 난 미술관 건물입니다.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이 외벽과 내벽을 연결하는 구조물이 있던 자리인데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26년 전 준공된 이 건물의 설계사는 사망했고 시공사는 폐업한 상황. 당시 시방서마저 폐기된 상태여서 국과수도 표준 기준만을 적용해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외벽과 내벽을 연결하는 지지용 철물이 시공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건축 전문가들은 노후 건물일 경우 건물 외벽의 치장용 구조물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유지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이제 시방이 없다 보니까 전자재배나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될 때 노화가 되잖아, 그죠? 안전 확보에 상당히 취약하단 말입니다. 경찰은 감시 결과를 토대로 건물 공사 감독관 등에게 부실 시공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대학 측에 건물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는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새벽 시간 금은방을 털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망치로 유리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쳤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불과 2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4시쯤 부산 범천동의 한 금은방. 얼굴을 가린 남자 2명이 주변을 살피더니 망치를 휘두르고 몇 번 만에 강화 유리벽이 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들은 곧바로 진열대에서 귀금속 2천만 원어치를 꺼내 달아납니다. A군 2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까지는 불과 21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금은방 한 곳이 털린 겁니다. 불과 10m 거리에 보안업체가 있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절도에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2시간 전에는 울산에서 금은방을 따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훔친 물건이 200만 원어치밖에 안 되자 바로 부산으로 이동해 더 과감한 방식으로 금은방을 턴 겁니다. 범행 이틀 전엔 한 명이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한 뒤 목에 걸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건 23살 B씨. SNS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글을 보고 찾아온 10대들을 데리고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대포차를 구해 범행 장소 인근에 세워뒀다 바로 도주했고 범행 후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차를 처분했습니다. 차를 범행지 부근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2명은 내려서 범행을 하고 나머지는 차에 타고 있어가 바로 오면은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를 주차해놓고 대기한 상태예요. 경찰은 B씨와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3년 뒤 개장하는 부산신항 세부도에 자동화 암벽 크레인이 국내 최초로 도입됩니다. 공중작업실이 없어지는 대신 원격 조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신항 2의 5단계 공사 현장입니다. 오랜 매립 작업을 거쳐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변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새 컨테이너 터미널이 본격 가동되는데 이곳에 자동화 안벽 크레인이 도입됩니다. 지상 50m 높이에 있던 운전실은 사라지고 모니터와 조종대를 이용해 크레인을 조정하게 됩니다. 작업자의 피로도가 낮아지고 안전사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항만공사는 자동화 크레인 9기를 설치한 뒤 컨테이너 물량에 따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활동량이 늘어난다든지 더 필요하다면 보통 선수당 4기까지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2기까지도 설치. 다만 해외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움직이는 시스템은 예상보다 물량 처리 속도가 느린 데다 시스템이 고장날 경우 항만 전체가 멈춰설 우려도 높기 때문입니다. 칭따오항도 그렇고 양산 심수항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완전 자동화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벽 크레인에서는 사람이 리모트 컨트롤로 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 자동화 시설 도입과 함께 항만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세심한 고용 대책도 뒤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8대 부산시의회 임기 1년이 지났습니다. 첫 여성이자 최연소로 의장을 맡은 박인영 시의회 의장은 지난 1년을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했는데요. 이제 남은 임기 시의회를 이끌어가는 것 역시 바로 시민들의 관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민선 지방의회 출범 이래 국내 첫 여성 의장이자 최연소란 기록을 세우며 임기를 시작한 박인영 부산시 의회 의장. 취임 뒤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고 접견실을 소통 공간으로 꾸미는 등 특권 내려놓기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임기 1년 다시금 깨달은 건 시민들이 무섭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토론회도 많이 하고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냐 하면 시민들이 무섭기 때문이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정활동에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뒤바뀐 여야, 기대했던 만큼 시민들이 시의회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또 같은 정당 소속 시장에 대한 견제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하면서도 객관적 지표는 크게 나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여쭤보시면 시의회 때문에 못 살겠다 할 정도거든요. 쉽게 말해도 저희가 5분 발언의 숫자만 하더라도 역대 의회 최다. 시의회 역할은 또 단순한 시정 견제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지론도 폈습니다.
부산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의 견제와 감시뿐만이 아니라 부산이 앞으로 어느 길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큰 그림으로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이 시의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며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삶이 조금 더 편해지도록 하는 기본에 충실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한두 가지의 나쁜 사례로 시의회를 평가하기보다는 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8대 시의회 남은 3년, 박 의장 약속대로 변화된 시의회 모습을 보여줄지, 열심히만 하는 시의원이 아닌 잘하는 시의원들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시민들은 지켜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그 전초전 격인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가 사직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명승부를 펼치는데요.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북한팀 참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공을 주고받는 속도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기나긴 랠리 끝에 결국 점수를 따내자 관중들은 환호를 보냅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남자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판젠동과 여자 1위 첸멍 등 세계 랭킹 10위인의 상위 랭커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에 출전하며 기대를 모았던 북한은 이번에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홈에서 열리는 만큼 대회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오픈 3관왕에 오른 장우진과 여자부 에이스 서효원이 세계적 선수들과 메달 경쟁을 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 그리고 더 이제 화이팅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세계선수권대회 때 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투지 있는 모습과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 3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를 8개월 앞두고 열리는 대회인 만큼 대회 운영과 관중 동원 등도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량이라든지 또 뭐 어떤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 2020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임하는 국제탁구연맹과 대한탁구협회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내년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은 북한팀 참가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에서는 파업 첫날인 내일 70개가 넘는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연대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부산시 내 526개 학교 가운데 72개 학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9곳은 빵,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고 도시락 지참이나 단축 수업 등을 선택한 학교도 있습니다. 또 150여 개 중고등학교는 기말고사로 오전 수업만 한 뒤 급식을 하지 않고 하교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최초의 민간 투자형 공립도서관이 부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금정구는 오늘 오후 4시 금정구 부곡동 파크랜드 건물 2층에서 작은 도서관 금정 북파크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북파크는 지역 민간 기업이 지자체에 부지와 시설을 제공해 만든 첫 사례로 어린이 자료실과 커뮤니티 룸 등의 공간에 6,300여 원의 장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구는 부산대와 동아대병원, 고신대 교군병원, 36부산병원 등 관내 4개 종합병원과 함께 의료관광 정보 공유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특화사업 개발 등 의료관광 특구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